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간밤 뉴욕 증시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갈팡질팡한 관세 정책에 또 AI 수요 불안, 여기다가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우려 등이 겹치면서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내리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협정에 해당하는 전 상품에 한 달간의 관세 면제를 부과를 했지만 오히려 이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게 됐고요. 또 마블 테크놀로지가 1분기 가이던스 실망감에 20% 가까이 급락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낙스닥이 현재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한 상태이고요. S&P 500도 200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철강주들 이 정오 들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철강 섹터의 업황 개선 기대감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오는 30년까지 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1.5억 톤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섹터의 맥이 몰려주게 하고 있고요. 또 강관, 가스관, 오늘도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강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네요. 미국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강관뿐만 아니라 이 유정관, 구조관 등 다양한 제품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오늘 강세 보여주네요. 이 대원 산업의 호실적 발표에 이어서 또 민주당이 전기차를 더 많이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오늘 다시 한번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패션, 의류 같은 중국 소비주들 강하게 움직이죠. 지난 4일부터 중국 양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들 오늘 역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고 오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31%,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켰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2,568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나홀로 다시 한번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오히려 0.66%, 변동성이 최근 강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730선이 위태롭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코스닥 시장 오늘 다행히도 외인 수급은 이탈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은 함께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400억 원 이상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반등하게 되면서 어제를 끝으로 연이틀 급락세가 멈췄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는 1.8% 이상 강하게 급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시장 이 정도라면 아직 선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는 증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누구보다 먼저 보강을 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은 김선윤 전문가님 오랜만에 찾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 금요일의 구원투수,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바로 옆에 모셔봤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밤 또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또 오늘 대규모 고용 쪽에서 약간 미국에서 레드 플래그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용이 좀 불안불안하네요. 네, 제가 이제 거의 한 10일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3월 중순까지는 시장 조금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 차트 그대로 손도 안 댔습니다. 기억이 되니까, 저장이 되니까. 나스닥 라인 2개 이제 그어놨었고요. 19,000포인트 요 이탈 자리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차트 이탈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고용보고서를 비롯해서 미국 지표 상황과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경기 위축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그나마 좀 버티는 듯한 모습이긴 하지만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상황이라면 제가 그간에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고점 라인에 대해서 이탈 포인트가 나오면은 우선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항 자리에 대한 이탈이기 때문에. 자, 그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자리를 토대로 해서 라인을 다시 보자면 한 18,50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8,500포인트 정도 되는 그런 상황 포인트. 18,600, 500, 600 사이일 것 같네요. 그 자리인데 여기가 보통 저항 자리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 라인 자체가. 여기가 18,500에서 한 600포인트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리에서의 어느 정도 버팀목이 나오다가 되돌림 반등이 딱 나와주면서 가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은 좋지가 않았고요. 자, 근데 우선은 살펴보셔야 될 게 여기 맨 끝단에 나와 있는 라인 자체들 뭐 60일, 120일 쭉쭉 깨면서 200일선까지 좀 라인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8월 엔화 리스크 따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줬던 부분 케이스까지 라인까지 잡혀 있습니다. 네. 되게 애매해요. 오늘 현재 날짜 3월 7일인데요. 그래서 3월 중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고 보통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이상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급락장으로 가는 전조로도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많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라인 구조상으로 보자면은 차트상으로 보자면 여기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기 정도 라인 되겠습니다. 16,500까지도 열려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이번 주 끝나고 오늘 다음 주까지의 이 나스닥의 변동폭, 다우 뉴욕 증시의 변동폭을 굉장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중순까지는 뭐다? 네, 약간의 조금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드린 대로 또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 증시의 움직임들이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현 상황에서 보시면 그나마 조금 버티는 모습이 나와요.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이런 구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구조냐면 차트의 전형적인 이제 틀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쭉 밀려 내려간 이후에 큰 방향성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120일, 60일 선을 돌파해 주면서 위로 튀어오르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데 오늘 어제 그제 보니까 그래 시가 대비해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은 나와요. 자, 여기가 저항 자리가 형성이 되죠. 여기 자체가. 그러면서 돌리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시장에서 수급상을 보시자면은 정말 조금 차갑습니다. 어떤 차가움? 그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 자체가 그닥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외인들 최근에 매도세가 굉장히 좀 두껍고요. 기관들도 이전에 좀 매수 잡혀 있다가 좀 근래에 들어서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좀 모습들이 나와요. 요게 조금 변화가 조금 필요한데 아직 조금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연기금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꾸준하게 좀 매수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매수의 그 금액 자체가 조금 두껍게 매수하던 연기금의 매수 추이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좀 보인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또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각에서 외인이든 기관이든 약간은 지금 뭐예요? 야, 이거 조금 애매한데? 뭔가 분위기 심상치 않다. 너무 급하게 할 거 없다. 그리고 외인들은 뭡니까? 우선 살짝 발 빼보자. 기관들도 약간 그런 모습들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지난주부터 살짝 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3월 중순까지는 상황 보시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 좀 드려왔었던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분위기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냥 좀 다음 주 상황과 그 다음 주 상황 좀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나 지표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너무 급한 투자는 자제하셔야 된다. 최소한의 기간은 3월 중순까지는 좀 느긋하게 보고 난 이후에 대응을 하자 하셨죠?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문가님께서 이전 방송부터 말씀해 주신 그대로 3월 중순 직전이 되니까 변동성이 정말 극대화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시 한번 3월 중순까지는 좀 관망세에서 시장을 긴 호흡으로 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전략을 짜주셨고요. 또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만큼은 절대 추락하면 안 되겠죠. 아래의 하단 공간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더욱더 자세한 전략 매일 아침마다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아래의 공간에서 매일 아침 개장 전마다 이 급등 예상 테마들 짚어주시죠. 오늘의 테마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키워드는 화장품, 유리기판, 2차 전지 이렇게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과 2차 전지의 이슈는 저희가 오프닝 때 이미 한번 챙겨봤었고요. 오늘 또 유리기판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어떤 소식이 있었냐? 삼성전자가 이 차세대 패키징 소재인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또 오늘 한번 전해지면서 유리기판 섹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또 장비기업 필옵틱스로부터 합동 제안서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까지 방금 전해줬어요. 네. 시장이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테마 종목들은 언제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화장품부터 해서요. 유리기판 쪽부터 해서 요즘 뭔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 2차 전지까지 좀 살펴볼 건데 우선 화장품주들 올라가는 것 좀 볼게요. 좀 떨어진 것도 있긴 한데요. 아침 대비해 보겠습니다. 자, 애니젠 상한가에 그래도 잠겨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녀공장이 장 초반 움직임이 있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큰 차트의 추세 라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방향성을 크게 돌리고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단기 트레이드 하실 필요 없고요. 조금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한 SMCG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서 쭉 급등이 나와도 빠지긴 했고요. 자, 그다음에 YG 플러스도 나쁘지 않은 모습, 전고점까지의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아직 상승폭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자, 클리오도 바닥에서 완전 좀 돌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럴 경우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클리오 차트 보시면요. 여기 눈에 들어오네요. 뭐 특별하게 이 자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보시면 여기가 박스의 이제 나름의 바닥 자리란 말이에요. 이거 라인은 무시해서요. 잘못 그어놓은 거니까. 자, 반등 주면서 여기 라인까지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약 한 26,000원, 7,000원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가가 2만 원 조금 안 되는데요. 좀 여유 있게 20-30% 수익은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거래가 터진 상황이 또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클리오 보여 계신 분들은 오늘 뭐 급등하고 빠진다고 좀 급하게 정리하시기보다는 조금만 더 추이를 보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토니모리도 좀 다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아직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차트상의 상승폭입니다.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NFC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VT가 좀 밀리는 모습이지만 큰 추세에서의 바닥자리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펌핑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도 이슈가 좀 서서히 나옵니다. 대기업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캠트로닉스 오늘 장중에 14%까지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 장중에요. 9%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PI도 움직임이 좀 있었고 나인테크도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기가비스 움직임이 있었는데 캠트로니스 움직임과 로체? 캠트로니스 정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2차전지 쪽으로는 조금 요즘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조금 핫해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많이 올랐어요. 차트 완전 다 뚫고 차트 완전 돌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주면은 요때 한번 올라쳤다가 120일선 갔다가 깨지긴 했는데 이번에는 저 때랑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요즘에 여러 기사들 보시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다라는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기사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드렸어요.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기사들이 바뀌면서 드디어 바닥잡아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그게 연말이나 연초가 될 건데 그 흐름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지금 움직이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인데 뭐 금양은 좀 시끄럽긴 하지만 포스코 그룹주들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 뭐 DX, 퓨처엠 등등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슈는 되고 있지만 움직임이 좀 아쉽네요. 자, 한농화성도 오늘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13%까지 상승이 있었고요. 금양이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금양이 빠져 있다가 반등은 나오는데 조금만 더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금양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사람들이 매수하기에 굉장히 현재 꺼려진 종목이 되어 버렸다. 금양은 그렇다는 거. 예, 요거는 추이 좀 보죠. 자, 그리고 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게 돌리는 차트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대형주 포스코홀딩스, 야 롯데케미칼, 뭔가 긍정적인 이런 대형주들의 시그널은요. 전체 시장을 끌고 가는 포인트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같이 가주거든요. 근데 대형 종목들의 몇 가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시장이 이런 거야.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인다. 기관이든 외인이든 뭔가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라고 보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매우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기관들 이렇게 꽉 차서 현재 롯데케미칼 매수를 풀 매수 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외인들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거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연기금이 중심이 돼서 따라오는데 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체크하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I 첨단 소재도 방향을 천천히 돌리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조금 부정적인 흐름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여러 이제 이슈들이 반응을 좀 하고 있는 특히나 2차 전지 쪽에 우리가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유념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의 완전한 좀 안전한 시기라고 판단되는 거는 3월 중순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 10%가 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조금 리스크 하이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만 다음 주까지 상황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아셨죠? 테마주 하시더라도 시장은 보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나스닥이 현재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한 상태이죠.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불안감 저희가 타파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만의 특급 비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종전에 만나봤었던 이 장정 관심 테마 그리고 관심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방법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가장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보자면 지금 이 시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98% 올라가게 되면서 이 코스피 시총 10위권 안에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안착을 잘 해준 모습이고요. 지금 LG엔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정도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네요.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간밤 엔비디아가 5.7% 대규모 급락 사태를 좀 맞이를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전문가님 이 정도면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2차 전지주들 흐름 나쁘지 않은데 철강 흐름도 같이 엮여서 좀 이슈가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나오는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그 조선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사실 보면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격포제가 좀 낀 것 같아요. 국내의 철강 이슈들, 관세에 대한 부분에 좀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들, 거기에 조선업과 연계된 여러 포지션들, 이런 게 좀 같이 있을 것 같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그를 토대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 자체가 현재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2월부터 내내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사실 조선주들도 큰 뭐 하락 없이 상승을 잘 큰 그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특히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크게 당겨보죠. 이런 그림이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제 구간 내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전저점 포인트가 여기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자리까지, 그 자리를 지금 강하게 뭐예요? 돌파 시도를 하는데,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점 영역에서의 돌릴 때 돌파 시도가 나올 때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식의 수급이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올 때는요, 정말 강하게 드라이빙하면서 믿음 자체가 바뀝니다. 야, 제철. 작은 종목들은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건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대규모의 자금을 통해서 이게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보통 조금 상승을 이렇게 시작했다 준다 싶으면 이런 고점 영역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제철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할 때 어디로 설정을 합니까? 37,000원대, 8,000원대, 4만 원대 이 구간대를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적게 보면 36,000원부터 해서 4만 원대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현대제철은 한 플러스 10% 이상의 움직임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슈도 이슈고요. 대형주들 매수 들어갈 때 요즘 이만한 게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현대제철 너무 급등했어 하신다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 뭐 포스코 DX나 퓨처엠 같은 이런 종목들도, 포스코 인터 같은 종목들도 어느 순간 퓨처엠입니다.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을 꼭 참고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 하니까 HTN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이제 보자, SG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나요? 이게 우크라 재건 이슈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충분히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은 차트네요. 오늘 현재 HD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5%대 상승을 좀 주고 있거든요.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게 거래가 터져주면서 바로 이 자리 돌파가 나와버리잖아요. 그 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전이라고 하면은 요 그림 보이시죠? 23년도 고점과 언제인가요? 21년도 고점인데요. 여기 라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라인상으로 13,000원 정도 라인이 여기 눈에 들어오네요. 여기입니다. 조금 약간 밑으로 보더라도 얼마예요? 11,000원까지는 좀 열려있는, 여기 죄송합니다. 11,000원까지 열려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거 매수하고 계신 분 계시면 급하게 파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을 좀 이렇게 중대형주들 움직이면은 시원하게 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또 살펴보자면은 LG화학도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인데 이게 차트 대응하면 매년 최근 2년 동안 나왔던 차트를 보시자면요. 간단한 룰 하나가 있어요. 121선 돌파, 맞고 떨어졌다. 여기거든요. 121선 라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라인인데 잠깐 돌파 나온다 치면은 20만 원 후반대입니다. 30만 원 좀 아래입니다. 30만 원 아래 구간입니다. 그러면 20한 얼마일까요? 27, 8만 원 정도 유지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 플러스 10%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는 게 LG화학의 라인인 것 같네요. 근데 시장이 현재 조금 약간 이쪽으로 뭐예요? 화학주도 금호석유도 그렇지만은 롯데도 LG화학도 뭔가 호전적이에요.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약간 이쪽으로 수급 매기가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0% 정도는 좀 더 유지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살펴보니까 어디 보자.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경우 잠깐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이게 차트가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현대차 라인을 여러 차례 잡아드리지만 이런 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라인에 대해서 지켜주면서 가져야 되는데 이게 깼거든요. 깼다가 또 올라오긴 해요. 요 라인까지는 또 가요. 그러니까 20만 5천 원 조금 더 올라가면 21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거 노린다면 5% 수익이거든요. 5%짜리 수익은 되는데 뭐 그거 보고 하실 건 아니겠지만 뭐 좀 여유 갖고 보신다면은 이대로 있다가 다시 가긴 할 겁니다.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인 것 같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정 시 음봉 나올 때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으로 좀 판단은 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하나 시스템 하나 같은 경우가 요즘에 뭐 워낙에 방산이 좋으니까 움직임을 타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네요. 자, 시장이 조금 많이 답답하지만 조금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3월 중순까지는 너무 급하게 보시면 안 되고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외인의 수급 변화입니다. 현재는 외인의 이제 수급 변화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전과 달라요. 외인이 최소한 좀 연속적인 큰 금액이 좀 들어와 주던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안정됐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마 3월 중순 넘어가면은 방향성은 확실히 좀 보일 겁니다. 다만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빠졌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안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건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계속 저는 3월까지 분할매수 의견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보유하시고 추후에 올해 아마 여름이나 하반기 되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다. 이 정도만 말씀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2차 전지주가 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막막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특별히 김선윤 전문가님,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분이 아니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단단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지누스 들어와 있는데요. 21,800원에 10% 매트리스 업체죠. 지금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을 보자면 3% 이상 좀 강하게 내리면서 1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좀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는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벌써 지누스가 이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누스, 뭐 좋은 회사입니다. 21,800원이시고요. 라인을 그어볼까요? 여기 좀 보여 계시네요. 뭐 이거는 사실 뭐 관세 이슈 등등해서 기사들 요즘 나온 거 잠깐 보면은 나쁠 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누스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딱히 이렇게 재밌는 종목은 좀 아니고 시간을 좀 길게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또 최근에 차트 보니까 작년 여름부터 해서 봄 여름부터 해서 쭉 올려놓고 연말 끝까지 올려놨다가 좀 다 정리가 좀 되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착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량 자체가 좀 이거를 되게 조금 예민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충 눈으로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차트는 정말 예민하게 보셔요. 특히 거래량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거래량 자체 보시면은 일전보다는 그래도 평균치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간 거 제외하고 보자고요. 어떤가요? 좀 높죠? 그렇죠? 거래량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차트는 어때요? 꼬꾸라지고 있다고요?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61선, 121선 라인 싹 다 이탈하면서 터져버린 상황이고요.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자리가 여기 하나가 있고 보통 여기 자리까지 있는데 맥스 밀리게 되면은 17,000원 정도 근처의 움직임까지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1차 지지선 자체가 여기 자리도 있지만 깨져버린 상황이고 2차에다가 여기 고점 맞춰서 19,000원 초반대가 같이 여기 걸려 있네요. 여기가 나름의 3차 지지선이었고요. 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17,000원 좀 근처 자리도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도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분위기상 거래가 좀 줄어들면서 지금 멈추면 더 이상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방향성 자체는 아직은 안 보여요. 이거는 현실적인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뭐 해결하거나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뭔가 거래가 붙거나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포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또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최근래 들어서는 거래가 다시 어떻게 해요? 네, 죽었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요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나 약간 밀리거나 약간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붙건 뭔가 좀 이슈화 되면서 가야 되는데 지누스 이슈화 될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얘는 그냥. 그래서 특별한 건 알기 어렵다. 기다리시면 그래도 뭐 한 번에 좀 이런 급등이 나와주면서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뭐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게 없는 종목입니다. 뭐 기대를 갖고 뭐 그냥 회사가 좋아서 침대 좋아 뭐 그런 거 좋습니다만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매수가 오면 그냥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상담 신청 주고 계시네요. 저희 김선은 전문가님 인기를 실감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저희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다음으로는 LG 이노텍 보도록 할 텐데요. 33만 9천 원 그리고 5%의 다행히 비중은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각 LG 이노텍 보자면 어제 급등 나왔었죠.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살짝 되돌리면서 17만 6,50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1년 이상 기본적으로 좀 장기 보유를 하신 종목 같아요. 좀 매수가가 상당히 많이 높으신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번 탈출을 해볼까요? 아까 33만 9천 원이나 하셨나요? 여기쯤인데 22년도 때 한참 이제 막 모든 주가가 다 고점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네요. 자, 뭐가 듣고 싶으실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결 방안, 뭐 희망 따위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차트 다 펼쳐놓고 보면은 이거 올라가는데 최소 몇 년 더 걸립니다. 답이 없어요, 사실. 자, 보시면 항상 이제 통화량 M2라 그러죠. 몰리는 시기 자체가 있죠. 양적 완화가 뭐예요? Q, E 해가지고 돈을 시장에 엄청 풀어. 우리는 그 수혜를 코로나 때부터 21년 거의 말, 22년 초까지 무진장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LG 이노텍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주들이 똑같은 요 상황을 겪었었던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또 와닿지도 않았지만 어찌 됐던 간에 그때 이 나름의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양적 긴축을 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시장에 풀려있는 M2 통화량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회사 자체의 이슈나 특정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한 대형주인데, 그죠? 대형주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향을 잘 받겠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쪼그라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뭐 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봐야 될 거. 뭘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큰 차트의 그냥 흐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름 아래 라인 자체가 이 LG 이노텍의 대형 추세 라인인 겁니다. 종목이 잘 가서 뭐 올라가더라도 어디 보자. 15만 원짜리는 다시 한번 오거나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갈 거고 가더라도 이 라인 때까지 도달을 하려면 이때 당시에 거래량 자체가 나와줘야 되는데 최소 향후 3, 4년간은 안 나올 거래량입니다. 그냥 포기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면 계속 이럴 겁니다. 가다 갈 겁니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당연히 비중이 5%시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몇 %까지 늘리면 될까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10% 더 사면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면 25만 원대 되겠죠. 10%까지 사면은 맥스로. 근데 더 사면 더 떨어지겠죠. 이걸 맞추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차트상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면은 어디까지는 그래도 조금 시간을 좀 짧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드려 보자면 평균적인 가격이 21만 원대랑 그 다음이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오시려면 21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까지 단가를 낮추시고 난 이후에 네, 큰 시장, 다시 한번 코스피가 어떻게 해요? 2,800, 2,900, 3,000포인트 가는 그림이 나와야 여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으로 시장에 돈이 쏟아져 들어와야 가는 종목이지 종목 자체에 뭔가 그 모멘텀을 가지고 가기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아시겠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제가 좋은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물 타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수익을 내는 게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그래도 LG 이노텍을 가지고 조금 어떻게든 해보겠다 생각하신다면 방법은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매수가 오면 살짝 수익이 나고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종목 자체의 모멘텀이 아쉬운 그런 LG 이노텍입니다. 두 가지의 이 대응 방안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AP위성 보도록 할 텐데요. 15,000원에 10%, 지금 시각 AP위성 1.91% 내려가게 되면서 13,32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밤사이에 두 가지의 우주 항공 악재가 있었죠. 이 두 가지의 스페이스 X 그리고 스타쉽 8차 시험 발사 그리고 미국의 민간 달 탐사선이 상태 파악이 불가하다. 이 뉴스에 비해서는 오늘 괜찮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또 어제 MWC가 막을 내렸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있긴 한데 AP위성 그냥 단발로만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테마성 보고 들어가신 종목 아닐까. 이걸 가지고 장기 플랜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흔치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는 또 와요. 매수가까지는 오는데 그때 이제 얼마의 수익을 낼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 유명 연예인들 뭐 개그맨들 중에 한 분이 얘기하셨던 게 자기는 3% 수익만 냅니다라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3% 정도만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은 정말 수익률이 굉장히 조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큰 욕심 안 내고 내가 판단한 종목에서 딱 매수했는데 3% 수익 내면 그냥 파는 겁니다. 뒤도 안 보고 더 가던 말던. 떨어지면 3% 손절하면 또 손절하시고. 이것만 반복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우선은 AP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수익은 좀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11월인지 올해 1월인지 모르겠으나 매수하신 구간에서 차트를 보면은 여기에 힘겹게 싸웠던 흔적들, 그 다음에 윗꼬리 라인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면은 15,000원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 위로부터 해서 얼마나 또 욕심을 내실지 여부에 따라서 수익을 보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시 물릴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얼마나 수익을 내실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바로는 수익권으로는 다시 올 겁니다. 그때 본인 판단하셔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AP위성,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한전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50원에 7%.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0.72% 내리게 되면서 11,05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오늘 다시 한번 좀 5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13,450원이시고 매수는 아마 작년에 한참 이제 뭐 체코 이슈부터 해서 좀 붐이 일었을 때 그때 매수 대응을 하신 것도 같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트럼프 수혜 이슈가 좀 생기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선 좀 많은 거래량이 필요할 건데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구간은 다행히도 크게 문제가 되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이 정도야 뭐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윗꼬리를 잡히면서 꺾였었던 그림들 또 장대 양봉이거나 장대 음봉들의 흐름들이 14,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때부터 전후로 해서. 그렇죠?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게 내 매수가부터 해서 정말 큰 수익이 날 건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고민하실 때 너무 큰 기대감은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까요?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이요. 최소한 이 정도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작년에 7월 달 이상의 거래량, 평균적으로 일주일을 봤을 때 거래량, 아니면 첫날부터 해서 막 이렇게 터져버리든가 거래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자리들을 넘어가면서 나 올라갈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래량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까지 와서 정리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기다리시면 올 겁니다. 조만간 올 건데 수익으로 갈 때 그 수익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뭐예요? 거래가 작년 7월 이상의 거래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온다면은 얘는 이 자리를 돌파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얼마까지 갈까요? 18,000, 19,000, 이게 2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물리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나신다면은 꼭 거래량만 보고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HD 현대마린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6,100원에 10%, 지금 이 시각 2.76% 현재 4거래일 연속 나와주게 되면서 61선 돌파를 눈앞에 바로 두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 정도 차트라면 좀 15만 원 선에서 매물만 좀 잘 소화해주면 그 이상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에 라인을 다시 잡고서 상승을 주고 있는데 외인과 기관들이 좀 중심이 특히 기관들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외인 기관들이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외인 잡아주면서 살짝 다시 올라가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네요. 매수가는 16만 6천 원 좀 되시고요. 이것도 매수가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살짝 조금 눈에 들어오는 라인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거래량이 되게 애매하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래가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상장했을 땐 당연히 거래가 좀 많이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을 약간 좀 빼버리고요. 한 7월부터 당겨보자면은 미세하게나마 최근에 이제 거래가 늘긴 느는 것 같아요. 장대로 뜬 거 빼고 보면은 나름의 이 구간들 자체 보시면 붙긴 붙거든요. 뭐 등락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상향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조금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아니 괜찮네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다. 뭐가 아쉬웠냐면 추세적인 라인에서의 라인을 지키면서 가는 모습이 좀 필요했는데 여기 라인까지 결국 이렇게 나름의 전저점 인식이 되면서 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자리가 하나의 저항 자리가 되는데 가격적으로는 15만 원 선인데 그 자리에서 오늘 좀 싸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 초 정도까지 한 월화 정도까지 해서 조금만 더 탄력을 붙거나 안 빠지기만 하면 됩니다. 빠지지 않고 버텨만 준다면은 다시 치고 갈 겁니다. 근데 힘이 조금 강하게 붙으면서 가주면은 사실 이거는 아까 처음부터 뭘 봤냐면은 이게 잘만 가주면 여기 고점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돌파하면서 가면은 여기 지금 쌍봉이 나온 자리인데 쓰리봉이 아니라 신고가로 갈 수도 있는 차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의 업종의 분위기 어떤가요? 긍정적이죠.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기대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대감이 기대가 아닌 실체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HD 현대마린은 보유를 하셔라.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신고가를 한번 봐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 만약에 비중을 실고자 하신다면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굳이 그렇지 필요 없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다려만 준다면 신고가 패턴을 볼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보도록 할 텐데요. 20만 2천 원에 5% 단가가 20만 원이 넘으시네요. 지금 시각 1.54% 내리게 되면서 18만 5,200원 선에 거래 중인 셀트리온인데요. 현재 신한에 이어서 JP 모건 쪽에서도 지금 이 시각 슬슬 좀 매도 사인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쉬었다가 간다고 봐야 할까요?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인가요? 수요일 날 방송하고 쫙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였군요. 네, 급등이 좀 잘 나왔었던 지난주였나? 지난주였네요. 나왔었는데 셀트리온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1년 동안 여기 현재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깨고 돌파가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내 증시 상장돼 있는 바이오주들을 외국계 기관들이요 굉장히 눈독을 많이 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뭔가 안정화되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진영에서 너무너무 바빠요. 관세, 캐나다 줬다 뺐다 난리를 피우죠. 국내, 중국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이게 정리가 싹 끝나고 나면 좀 잠잠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얘들은 빛이 날 겁니다. 엄청나게. 예. 그래서 셀트리온 애들 쌈 받아서 말씀드린 그대로 갖고 SK라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셀트리온 눈여겨 많이 볼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홀딩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자, 매수가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매수가까지 금방 가요. 어느 순간 갈 거예요. 약간의 지금 손실 중이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만 보유하고 계십시오. 어느 순간 올려치면서 수익이 날 거다. 사실 특별하게 상담해드릴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치고 간다면은 여기 꼭대기 자리 있죠? 23만 원. 저 자리 이상으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포스코 DX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또 차트가 반전 드라마를 써줬죠. 5만 1,000원에 18%의 비중, 현재 26,100원. 그래도 현재 5%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가가 높으신데요. 전문가님, 피지컬 AI로 지능형 공장을 만든다는 현재의 모멘텀 과연 언제까지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보면은 거래가 심상치가 않아요. 일전에 23년도 때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거래량을 보일 징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물론 아직까지 여기까지 아니지만. 근데 최근에서의 차트의 움직임을 좀 보면은 확대해 보자면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시작된 거잖아. 한바탕 이렇게 움직여요. 왜? 물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뭔가 막 이러고 있다가 그렇죠? 이 가기 시작한다고. 사사사사. 매수가 5만 원? 5만 원 라인 어디야? 아이고야. 단가 낮추셔야 되는데 이거. 네. 비중도 아이러니하네요. 네.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 숫자부터 비중 숫자부터 바꾸자고요. 이제 욕 말고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좋은 숫자로 바꿔보세요. 조금만 바꿔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나올 거고 5만 원 너무 높아요. 단가를 그래도 3만 원대 정도 어디서는 가능한 선까지 낮춰주셔야 됩니다. 이거 5만 원까지 기다리려면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리니까 제가 추천하는 단가는 3만 원대 한 중반까지 낮추세요. 3만 원 중반까지. 가능하시다면 아니면 기다려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홀딩하고 계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DX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보는 김선윤 전문가님이셔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 주셨는데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시간이 벌써 지나갔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